안녕하세요.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조금씩 늘으시더라고. 개미처럼 조금씩 예. 늘고 있어요. 이게 150만 원 주셨다고요? 내 기억에 150이 맞아요. 아, 그래요? 사고차라 가지고. 아베오를 원래 네.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네. 궁금했던 차였는데. 생각보다 떨리네요. 아, 그래요? 네. 아, 별거 없으니까 바로 얘기한다 생각해주시면 돼요. 지하철로 오신 거예요? 네, 차로 올까 하다가 BMW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 그래요? 타고 올까 하다가 막히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구독하는 게 저 때문이 아니고 제 차 때문에 구독하는 건데 저 대신 차가 왔어야 되는데 아니. 차주님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만 35살이고요. 취업 준비생으로 2월달부터 열심히 살고 있는 전 직장인 현의 홈프로텍터라고 하죠. 원래 직장 다니다가 퇴사를 하신 이게 좀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회사에서 좀 사직 공고를 좀 받아서 쉬면서 이제 다시 일자리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 어떻게 되시죠? 아베오라는 차량이고 그리고 13년식이에요. 인천의 엠파크에서 150만 원 주고 저렴하게 구매한 차량입니다. 150만 원이요? 네. 아베오가 어느 정도 차급이죠? 스파크 있고 크루즈 있죠? 네. 그 중간에 이제 아베오라는 소형차가 있어요. 지금은 단종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를 사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경차를 사고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저랑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어디 갔는데 스파크나 못 이겨서 내린다. 조금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는 차량이 좀 크고 그리고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서 쉐보레라는 게 그래서 이 차를 사게 됐습니다. 아베오 차량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단이 있고 해치백형이 있어요. 근데 해치백형은 이 RS 모델이라 그래서 스피드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해치백 같은 경우는 단점이 스파크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소형차고 하니까 그래서 별 차이가 없어서 타시는 분들은 조금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매하신 건 지금 세단이신데 세단으로 구매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경차처럼 안 보이려고 단순히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해치백 스타일도 마음에 들었는데 보기에 그냥 좋은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이 차가 150만 원이라 하셨지만 외관이 진짜 그 150만 원 같지 않거든요. 그게 또 장점이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현기차가 요즘 들어 많이 이쁘긴 하지만 2010년대 초반에는 대부분적으로 쉐보레가 훨씬 더 이뻤던 것 같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반떼 MD나 그때 시절이랑 같은 차인데 프라이드랑 같은 급이잖아요. 비교해봤을 때 디자인이 그나마 요즘 것 같다. 아, 맞아. 이게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트렁크가 생각보다 넓어서 짐 싣기도 괜찮고 다만 뒤에 사람을 태우고 내면 되더라고요. 한 175 넘어가면은 뒤에 타시긴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뭐 소형차니까 충분히 감안할 수 있어요. 예, 맞아. 이 차량을 구매하신 게 언제 되신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에 구매를 했어요. 많고 많은 차량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차량을 선택을 하셨나요? 중고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차가 생각보다는 비싸요. 한 4,500 정도는 줘야 괜찮은 차를 구매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도 돈은 있었는데 주식이 묶여있고 예금에 묶여있어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현금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차를 찾아보다가 어떤 유튜브 채널 보니까 좀 저렴한 차를 위주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한테 구매를 하면 또 소개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구글링을 해서 이 차 번호를 알아서 그 차를 그냥 찾아버린 거예요? 그 차의 차주를 찾아서 보니까 인천에 계시더라고요. 인천이라는 약간 이미지 때문에 조금 겁먹기도 했는데 전화해서 차 있냐 볼 수 있냐 해서 다음날인가 예약을 잡아서 보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딜러 알선료를 아끼기 위해서 구글링까지 하시는 진짜 이거는 저를 넘어서는 가성비충이시네요. 가끔 유튜브에도 올라오시는 분 차를 봤는데 이게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쵸, 이게 그 차주 딜러가 파는 가격에서 딜러들이 이제 플러스로 붙여서 딜러 알선료랑 그 차량 가액을 같이 먹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의심스럽기도 했고 사고 차고 키로수도 많은데 무섭지 않으셨는지. 이게 사고차긴 한데 C필러라고 자동차 맨 끝에 있죠. 그쪽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했고 근데 그 정도는 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아니 근데 C필러가 어떻게 하다 다쳤지? 근데 그거를 제가 좀 검색을 하면서 잠시만요. 아, 이게 그러고 보니까 후방 카메라도 없네요. 그냥 열심히 천천히 그냥 합니다. 상남자의 차. 이것도 고민 중인데 내비랑 이제 후방 카메라랑 해서 한 4,50 정도 들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버티고 있습니다. 자, 당황하지 말고. 와, 여기 그래도 계기판이 반 전자 계기판이네요. 근데 이 스파크도 그렇고 이게 좀 사실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좀 연식된 거 치고는 멋있어 보여서 산 것도 좀 있어요. 보시는 분들은 중고차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닥신TV를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돌격사고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엔진 쪽을 먹지 않아서 우선 구매를 했고요. 보험 이력이라든지 소유자 변경 이것도 유심히 봤는데 전에 있던 차주분이 쉐보레 용인센터를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여기가 사고가 있는데 여기서 고친 게 맞냐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 보고 좀 확신은 안 들었는데 가격이 싸니까 그거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사고 부위가 C필러밖에 없는 거예요? C필러를 용접이라고 하나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냥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보통 본닛을 열어서 사고 부위를 확인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때는 사고 싶기도 했었고 이만한 가격이 사실 없었거든요. 요즘에도 가끔
찾아봤는데 아무리 아베오 연식이 좀 많다고 해도 150짜리는 없더라고요. 성능 기록부 체크는 네. 하셨던 거예요? 예, 그때는 했고 거기서도 다 정상으로 나왔었는데 오일팬 미세 누유가 있는 거는 확인했고 누유는 그냥 고치면 되니까 사고 난 것도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150, 200 돈 들여서 수리를 하겠다 그 마인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차를 차봤는데 약간 떨림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를 교체했었어야 됐죠. 그거 교체하고 그래도 제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 다시 가봤는데 점막 코일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구매해서 수리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떨림이 많이 잡혔나요? 예, 떨림은 많이 잡혔고 미세 누유가 좀 있었어요. 동호회 유명한 곳이 있어서 예방 정비를 했습니다. 사고차를 구매하셨다 하셨잖아요. 연식은 13년식을 하셨고 키로수는 어느 정도 됐나요? 키로수는 17만 정도 됐었고요. 1년 정도 운행을 하고 지금 18만 2천이 됐습니다. 상당하죠. 보통 키로수 많은 중고차, 예. 사고차 이 두 가지면 진짜 최악의 조합이잖아요. 절대로 피해라 약간 이런 차량들인데 예. 소모품 정도만 지금 교환하신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거 말고는 고장난 부분이나 그런 거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번 주에 발견했는데 에어컨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요? 에어컨이 안 돼요? 작년에 잘 됐었거든요. 가스만 채우는 거면 다행인데 겁먹어서 지금 센터 가기 좀 두렵습니다. 에어컨 이제 슬슬 더워질 것 같은데 에어컨 안 고치면 이거 큰일 나겠네요. 예, 빨리 지금 살짝 더우시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미미랑 코일 갈 때 보니까 부품이 싸진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건 있어서. 예. 지금까지 수리하신 게 엔진 미미, 뭐 미션 미미. 점막 코일, 플러그랑 같이 했고 오일팬 누유 때문에 예방 정비를 한번 했고요. 딱 거기까지 했어. 그럼 오일팬 누유도 수리가 된 거예요? 아직은 오일이 흥건하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조금 더 타고 한 20만 전후에 한번 다시 갈아보자고. 그러면 지금까지 마운트랑 점막 코일, 점막 플러그 교환하는 데는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세 개 포함해서 한 120 정도 들었던 걸로 생각하고. 차량 가격까지 해서 270만 원 정도 든 거네요. 쉐보레 차량이 아무래도 현기 차량보다 정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리하다고 많이 들었는데 예, 맞아요. 엔진 오일 교환할 때 비용이라던가 네. 그런 부분 어떤 이게 엔진 오일이 좀 단점이면 단점일 수 있는 게 덱소스 1이라고 있어요. 쉐보레 차량은 조금 특이하게 그게 맞아야 되고 그 기준에 맞는 오일이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기는 해요. 그냥 순정을 사든 아니면 조금 비싼 거를 사든. 그러면 정비는 일반 사설 정비소 가시나요? 원래는 자주 다니던 센터를 다녔는데 한번 공임나라를 가봤어요. 그 사들고 엔진 오일은 그냥 워낙 간단한 작업이라 그런지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비용이 1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스펙에 맞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인증을 받은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서 그냥 순정 오일로 갈고 있습니다. 순정 오일 리터당 얼마죠? 4,000원대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 엄청 비싸진 않네요. 비싸진 않아서. 미션 오일이나 이런 다른 것도 미션 오일은 말이 많잖아요. BM 같은 건 무교환이고 어떤 건 5년에라 7년에라 저는 그냥 맘 편하게 10만 정도로 잡고 20만 정도 때 한번 가려고요. 연비는 혹시 어느 정도 나오나요? 차가 많고 좀 운전하기가 좀 안 좋은 동네예요. 이 동네만 다니면 한 8, 9 정도 나오고요. 고속도로 나갔을 때는 한 17, 18 나오더라고요. 가솔린이죠. 예, 가솔린이에요. 한 달에 기름가 그럼 어느 정도 나가세요? 출퇴근했을 때는 20km 정도 됐었거든요. 한 달 한 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보험료는 처음 보험 가입하다 보니까 비쌌어요. 5월 정산형 했거든요. 캐로퍼마일? 예, 한 달에 계산해보니까 80에서 90만 원 사이? 지금은 1년 지나서 삼성화재 쓰고 있어요. 블랙박스랑 팀맵 할인 받아서 58만 원에 1년 가입했습니다. 저렴하네요. 그럼. 예, 훨씬 저렴하게 해서가지고 차량을 운영해보신 입장에서 연봉이 얼마 정도 되면 이 차량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저시급으로 해도 월 200 정도, 세후 180 정도 받으시거든요. 보통은 아마 신년생도 그보다 더 버실 거예요. 최저임금 받아도 자취를 하지 않은 이상은 충분히 뽑으실 것 같고요. 자취를 하더라도 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한 최저임금보다 더 받으신 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분들이 차 사면 돈 못 모은다 막 이런 말이 워낙 많으니까 차 사기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들이 첫 월급 기념으로 그냥 구매해서 30대 때는 차가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놀러 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차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가 되게 크니까 20대 중후반 때 저렴하게 괜찮은 차 한 대 뽑아가지고 놀러 다니면 뭐 근데 그렇다고 한 번에 사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한 4,500 정도는 모아야 좀 괜찮은 차를 사잖아요. 그거에 수리비까지 해서 제 생각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이제 차를 이제 운영을 하려면 남으면은 저금을 하든 조금 쓰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좀 싼 거를 산 거고 국산 차라고 하더라도 수리가 몇백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 때문에 수리비를 감안해서 그거보다 한 2, 300 정도는 또 다운해서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차의 장점 가격이 좀 저렴하고 혼자 타기 편하다. 생각보다 시내 연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여기 동네만 왔다 갔다 할 때 연비가 되게 안 좋거든요. 기름 다는 속도가 좀 보여요. 장점이라고 했죠. 장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이동수단으로서는 뭐 좋은데 이거 무료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무료 열선이 있고 단점이 이게 조절이 1단, 2단이 안 돼요. 켰다가 뜨겁나 싶으면 끄고 그게 조금 안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점이면 장점인데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어요. 대부분 외제차가 오른쪽에 있죠.
예, 그 감성. 가끔 고속도로 가면은 주유하잖아요. 대부분 왼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차들이. 근데 이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가끔 그럴 때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근데 앞에는 벤츠고 BMW인데 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수리비가 조금 들 수 있다. 수리비는 어차피 차 사면서 안 들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맘 편히 괜찮은 센터를 찾아서 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베오 차량이 이게 도모하게 좀 있더라고요. 나름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2명이잖아요. 커플도가 애매하더라고요. 이 위치에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있으니까. 엄마 깜짝이야. 매뉴얼 모드. 아, 이게 안 좋은 게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쉐보레였거든요, 차가. 보통은 D를 맨 끝으로 한단 말이죠. 아 그쵸. 근데 이게 매뉴얼이라서 아, 그러네. 예, 가끔 좀 헷갈려요. 맨 밑이 매뉴얼이네. 아 이거 불편하다 이거는. 예, 이게 좀 불편해요. 이게 직물 시트라는 거? 근데 이게 잡아주는 맛은 좀 있어요. 단점은 확실히 여름에 좀 덥기는 해요. 고급 차량 같은 경우는 가죽 시트가 있어서 구매하실 분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발견했는데 키가 열쇠 놓고 돌리는 거네요. 아, 예, 이거 오 완전 감성. 들리는 맛이 있습니다. 네. 켤 때 그저 그 오는 진동이 있거든요. 차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시동이 걸릴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오토라이트가 없어서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해야 돼요. 보통 현대기아차는 여기에 라이트 켜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있다 보니까 현대차를 몰다가 이것처럼 좀 헷갈려요. 그리고 그 비상등이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구매하신 거는 만족하세요? 근데 이 차를 사게 된 게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좀 살아보고 일자리도 구해볼까 해서 우선 차를 샀거든요. 기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큰 차면은 안 되고 작은 차량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됐고, 이 차를 사고 2달쯤 있다가 또 취업을 했어요. 다행히 지역을 안 옮기고 성남으로 이제 출퇴근을 해서 그래도 돈 벌어다 준 친구여가지고 가격이나 뭐 디자인을 떠나서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가족들이랑 외출도 하고 혼자 드라이브도 하고,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동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편하더라고요. 150만 원이면 수리비가 좀 들긴 했지만 이만한 가성비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팔아도 그 정도에 준하는 값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족하면서 탈고 있어요. 정말 차값만큼 수리비가 나오긴 했지만 차값이 워낙 저렴하니까. 네. 혹시 이 차를 그러면 어느 정도 더 타실 생각이세요? 계획대로면은 다른 지역으로 좀 이전을 할 건데 거기서 정착하고 한 2천만 원은 모아야지 새 차를 좀 사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좀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세단이 허리에 부담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차는 SUV로 조금 살려고 하고요.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모아서 가성비 좋은 차를 좀 살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얘가 망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크게 이상이 없어서 폐차 직전까지는 탈 것 같아요. 다음에도 그러면 사고차 구매하실 건가요? 다음에는 좀 정상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게 1인 신조는 아니었고 2번 정도 소유자가 변경됐는데 그 전 차주분이 50, 60대 여성분이었어요. 그분이 5년 정도 구매했던 거라 1인 신조화라고 하죠. 그런 차들을 좀 구매를 하려고요. 무사고 차량으로 제가 엊그제 제주도를 다녀왔잖아요. 소나타 DNA? 그거를 이제 몰아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현대차만 몰아도 이렇게 좋은데 다른 차는 어떨까. 그건 또 스포츠 모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달리는 질감도 괜찮고 렌트카니까 높은 등급은 아닐 건데 앞에도 센서가 있고 뒤에도 센서가 있고 여기 카메라 딱 있고 그리고 아니, 그거는 요즘 다 있긴 한데. 저는 몰라. 처음 했을 때 이게 뭐라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게 없는 거예요. 전자 파킹이구나.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파크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열렸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요즘에 진짜 현대차가 AD 시절부터 급격하게 좋아져가지고 이래서 좋은 차를 타는구나. 도대체 BMW 이런 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차를 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차가 우리가 탈 때는 마력이 어떻고 뭐 몇 킬로 달리고 그게 제 생각에 엄청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네, 저도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50%가 디자인 같고 30%는 이제 주행인데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주행이 뭐 어떻고 그거는 사실 느끼기는 좀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크루저는 제 생각에는 가격대가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말리부는 한 15, 16년식 디자인 개선된 걸로 얄쌍해 보이고 이뻐가지고 그 차도 좀 탐나더라고요. 새로 나온 것 중에 트랙스 크로스오버 한 5년 뒤에는 뭐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될 거예요. 아마. 네, 그것도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소망이 있다면 그거나 토요타 프리우스 그게 좀 탐나더라고요. 이 차를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홍대병이라 그러죠. 나만 알고 싶은 아베오라는 차량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이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이 좀 중요하시는 분들 대신에 아무래도 그만큼 대팔 때 중고가가 좀 안 좋아지겠죠. 그거는 감안하고 오래 타실 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중고차 구매할 때 유튜버 중에 헤이미님이라고 계세요. 경매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용접도 스판 용접을 한 차가 좋다. 자동차 운행하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고 하는데 사고차를 사실 분들은 스판 용접을 한 차를 구매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술 단가가 좀 비싸고 좋은 기술이어서 만약에 저처럼 사고차를 구매하실 분이면 스팟 용접 됐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보죠? 영상에서 다 봐야 되나? 아니면 요즘에는 뭐 지금님도 그러셨던 거고 재성능은 좀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성능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아마 정보가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이거 사고 나서 알았는데 스판 용접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무사고차가 좋을 것 같고, 차라는 게 돈이 좀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채널의 취지가 좀 좋은 소비를 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중요한 게 어떤 거를 구매하든 그래서 자기 좀 분수에 맞게, 그리고 할부를 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초반에도 뭐 1,000만 원 정도 모았으면 좋겠다 말한 게, 할부가 쌓이다 보면은 카드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항상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싼 거 할 때는 가끔씩은 할부를 하는데 3개월 지나다 보면 조금씩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할부는 가능한 하지 않고, 1,00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차들 살 수 있으니까 할부를 하지 않고 최대한 돈을 모아서 구매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차 고르는 방법은 유튜브나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는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길게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이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시드를 모아야 되는 건 맞아요. 사실상 5, 6년 하다 보면 돈이 좀 쌓이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적금 같은 거 조금 줄이시고, 그때는 ETF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 갑자기 주식으로. 어떤 ETF 추천하시죠? 미국 ETF 중에 S&P 500이란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어요. QQQ? QQQ나 뭐 스파이, 물론 100% 돈을 번다는 건 아닌데 기대 수익률이 우선 높고, 어떻게 보면 그게 삼성보다는 더 좋은 회사일 수도 있고 안전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드를 좀 불려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차는 그냥 적당히 좋은 차로 그냥 구매를 하고, 서울만 하더라도 집값이 좀 비싸고, 물론 집이 전부는 아닌데 중요한 건 돈을 좀 모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투자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배당주, 국내 배당주 도 많은 게 있거든요. 1년 한 60% 정도는 주니까, 물론 투자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투자를 해야죠. 왜냐면은 만약에 주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현금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고, 만약에 나는 읽는 게 좀 싫다 그러면 현금 뭐 7, 주식 3 이렇게 하시는 것도 번복인 것 같고, 근데 주식이 꼭 아니어도 투자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좀 투자에 관심 많으세요?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한 16% 정도 토탈 수익률이. 내가 갑자기 돈 얘기를 했지? 얘기하다가 보여지는 게 중요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까리하구만. 세차 언제 했냐? 나 금요일날 어디서 했어? 거기 우리